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글쓰기의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긴 시간 공들여 공부한 만큼 마무리 잘 해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입니다. 오늘은 4단원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요? 문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글쓰기 관련 여러 내용들을 배웠죠. 먼저, 문장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장의 호응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올바른 문장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그럼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로 쓸 내용 떠올리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글쓰기의 두 번째 단계로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 다발짓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글쓰기 과정의 3단계 중 지금까지 2단계를 배웠었죠. 그럼 글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 즉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글쓰기의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 즉 직접 글을 써보는 단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는 단계죠. 그럼 교과서 142쪽을 펴고 첫 번째 활동을 살펴봅시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글쓰기의 과정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인 쓸 내용 떠올리기입니다. 그럼 쓸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을 잠깐 복습하고 와서 활동을 해봅시다.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2가지 방법을 배웠었죠?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아까 1번 활동할 내용을 잠깐 봤었죠? 이 둘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 같나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번 활동도 이 방법처럼 생각금을 형태로 쓸 내용을 떠올려서 적어보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142쪽 1번.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경험을 써서 학급 누리집에 올리려고 합니다.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려 본 뒤에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적어봅시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생일과 최근 집콕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 그리고 작년에 프로야구 관람했던 경험이 떠올라요. 네, 그럼 기억나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먼저 생일날 받았던 선물과 맛있었던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떠올라요. 새로운 도전은요? 여러 가지 집콕놀이 했던 것과 아무놀이 챌린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던 게 기억에 남아요. 유쾌한 집콕 생활을 했군요. 그럼 프로야구는요? 좋아하는 팀 관중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가를 불렀던 것과 경기장 바깥으로 날아갔던 홈런이 기억에 남아요. 네, 이렇게 재미있었던 경험을 떠올린 뒤에 생각그물에 쓸 내용들을 정리해봅시다. 꼭 최근에 겪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근 겪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더 이전에 겪은 일 중에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것을 써도 됩니다. 내가 살면서 겪은 재미있었던 일을 곰곰이 떠올려보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적어보세요. 쓸 내용을 다 적었으면 이제 그중 하나를 골라 다음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143쪽 쓸 내용을 다발짓기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에서 다발짓기란 글쓰기 과정에서 무슨 활동을 뜻하죠?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네, 쓸 내용이 정해졌으면 다음으로 어떤 내용들을 글로 옮길지 하나의 다발처럼 묶어서 정리하는 활동이라고 했죠.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이때 각각의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다발짓기입니다. 네,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먼저 정리하고 그 흐름에 맞게 각각의 생각이나 느낌을 묶어 정리하는 게 다발짓기죠? 네, 맞습니다. 일어난 일을 먼저 정리한 뒤 그 일들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묶어서 함께 정리합니다. 그럼 저는 야구장에 갔던 경험을 쓸 예정이니 야구장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맞게 일어난 일을 먼저 정리하고 뒤이어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도 잘 떠올려 정리해 봅니다.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경험에 맞게 한번 내용을 조직해 보세요. 생각이나 느낌을 쓸 땐 무조건 재미있었다라고 쓰기보다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히 써봅니다. 다발짓기 활동 다 마쳤나요? 그럼 내용 조직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씁니다. 네, 먼저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거죠. 다음은 그 다음엔 일어난 일에 대한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써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잘 안 떠오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화를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모두 훌륭하게 잘 이해하고 있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할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내용을 더 적어주세요. 내용을 잘 조직해 놓으면 글을 보다 쉽게 쓸 수 있고 쓴 글의 완성도도 높아진답니다. 그러니 다발짓기한 내용을 잘 살펴보며 활동을 마무리 짓도록 해요. 그럼 아래 3번을 보겠습니다. 글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봅시다. 이것은 글쓰기 과정에서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제목 붙이기입니다. 네, 이 활동은 마지막 글쓰기 단계에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활동들은 글쓰기 단계에 포함되는 활동들이니 명심해두세요. 저는 신나는 야구장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나요? 팀 이름을 넣었다가 다른 팀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 바꿨습니다. 제목도 배려심도 멋지네요. 그럼 이제 다음 쪽을 봅시다. 떠올린 내용을 글로 쓰기. 이 단계는 글쓰기 과정에서 무엇에 해당되나요? 직접 글을 써보는 글쓰기 단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활동들 모두 이것, 글쓰기라는 목표를 위해 준비해온 과정이죠. 그럼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볼까요? 참고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쓰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작품을 다 읽어보았나요? 그럼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같이 정리해보고 글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조직할 때처럼 문단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잘 조직한 친구들은 글쓰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단별로 쓴 글을 보니 특징이 하나 보이는군요. 여러분도 찾았나요?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은 꼭 들려쓰기를 했습니다. 네, 잘 보았네요. 첫 번째 문단도 두 번째, 가운데 문단도 마지막 끝 문단까지 모두 들여쓰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과정들과 달리 직접 글을 쓸 땐 문단으로 나눠 쓰는 것과 문단의 시작 부분에 들여쓰기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고 글의 형식에 맞춰 이제 글쓰기를 해봅시다. 글쓰기를 마쳤나요? 그렇다면 아래 5번을 보겠습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글을 고쳐 써봅시다. 이 활동은 어떤 단계일까요?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네, 글을 쓴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의 흐름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문장은 바르게 쓰였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의 호응 관계를 한번 살펴본 뒤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다듬어 봅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그리고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죠?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어떤 호응이었죠? 잘 살펴보세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네, 주어는 두 개가 있는데 서술어는 하나만 있었던 문장들 기억하죠?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는 주어에는 그와 호응하는 다른 서술어를 추가로 적어서 고쳐주었죠. 여러분의 글에도 이런 문장이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복잡하다면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짝인 말이 뒤따라 온다는 호응 관계의 공식만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글의 흐름과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고칠 곳이 없는지 쓴 글을 다시 읽고 다듬어 봅니다. 고쳐 쓰기를 마쳤다면 아래 6번을 봅니다.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잘한 점을 칭찬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과 바꾸어 읽어보고 잘한 점을 듣는 것은 어떤 단계에 해당될까요? 모든 활동을 마친 뒤에 하는 평가하기입니다. 네, 항상 모든 활동의 끝에는 자신의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평가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 학습 중이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잘한 점을 칭찬해달라고 한 뒤에 아래 표에 가족의 이름과 잘한 점을 적어봅시다. 잘한 점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를 경우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칭찬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글쓰기의 과정, 모든 단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기를 통해 4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고쳐 써봅시다. 올바른 문장을 써야 뜻이 바르게 전달됨을 배웠죠.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써볼까요? 그럼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호응 관계가 잘못되었죠? 높임의 대상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신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어떤 호응 관계가 잘못되었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나는 어제 빵을 먹었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은 어떤 호응 관계가 잘못되었죠? 동작을 나타내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골키퍼가 날아온 공을 잡았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골키퍼는 동작을 당한 게 아니라 동작을 직접 했으니 잡혔다가 아니라 잡았다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어떤 호응 관계가 잘못되었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맛과 아름답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잡곡밥은 맛이 좋고 색깔이 아름답습니다입니다. 네, 말과 호응하는 새로운 서술어를 넣어 문장을 잘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4단원 교과서 학습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4단원 학습을 최종 점검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잘 공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은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로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는 문장 성분은 다음 문장에서 빠진 문장 성분은
희준이가 책을 응애를 불렀습니다.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글을 쓸 때에는 글을 쓰는 뿅뿅이나 땡땡, 꿀꿀꿀꿀, 그리고 풋풋을 정리합니다. 쓸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 두 가지는 쓰고 싶은 내용을 팡팡팡팡 떠올리기, 쓸 내용을 몇 가지로 톡톡톡 떠올리기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시간의 흐름과 장소 변화 등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용을 잘 조직하면 좋은 점은 땡땡 읽힌다. 추추가 잘 된다. 콩콩하기 쉽다. 글을 쓰는 과정은 1. 쓸 뿅뿅 떠올리기 2. 떠올린 뿅뿅 조직하기 3. 떠올린 뿅뿅 글로 나타내기 뿅뿅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나의 결과는 5개 미만은 복습의 세계로 초대한다. 웰컴 투 마이 월드. 어서와. 복습의 세계는 처음이지. 꽤 재밌을 거야. 이미 몇 명 와 있음.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젠 모두 글쓰기 달인 된 거 맞죠? 우린 다음 국어 시간에 다시 만나요.